네, 그 카이다에서 그 정보와 IT, 요즘은 디지털, 그 중에서 AI 분야 좀 연구하고 있는 심승배라고 합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7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 70분 동안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오늘은 7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디지털 이런 분야, 이게 첨단 과학 기술 안에 디지털 기술이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 늘 따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유무인 복합이든 무기체계든 이런 쪽의 뒤에는 늘 디지털로 뒷받침되는 전력 지원 체계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현대화, 디지털 혁신 이런 쪽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기조 강연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밀리터리의 문제나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투형 강군, 뭐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한 육군의 변화 이런 거를 꿈꾸려면 육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 중에서 저는 주로 이제 디지털 기술, 뭐 AI 기술, 뭐 통신 기술, 뭐 사이버 기술 이런 것들로 어떻게 육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럼 저희가 저 미국 쪽 사례를 살짝 살펴보면 그들도 AI나 디지털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2년 전에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더 이상 이제 육군이나 여긴 육군이니까 육군의 뭐 문제를 발굴해서 소유 제기를 해라라고 계속 해봐야 기술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나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AI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육군의 전투부대에 파견을 받아서 그들이 같이 호흡하며 근무하며 상근으로 문제를 발굴해낸다는 거죠. 그런 이니셔티브를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고 문제를 계속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육군도 그런 노력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생성형 AI, 챗 GPT 많이 이제 이용을 해보셔서 저희도 이제 연구원 내 챗 GPT를 실제로 구축해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군도 이제 8월에 그런 미 국방부에서 태스크포스 리마라고 하는 생성형 AI TF를 만들어서 총 400명을 순식간에 모아서 200개 정도의 AI 유스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를 또 했었는데 그들의 전략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챗봇 AI 봇이기 때문에 전력 지원 분야에 주로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일단 써보고 좀 사용성이라든가 군사적 활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고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뭔가 취약점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 전투 체계, 무기 체계 분야를 확장시키겠다는 3단계 플랜을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도 좀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된다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 전략 부대에 있는 지휘관과 전술 부대에 있는 전투원 간에 정보가 이제 빠르게 공유되고 보고 싶은 것들을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워페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전쟁, 디지털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JADC2라고 전역 C2 쪽이죠. 그런 쪽을 하려면 정보 자체를 빠르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실어서 통신 수단을 실어서 유통하는 그런 구조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수직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뭐 미 육군에서 아이바스 같이 이제 홀로렌즈를 끼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 현재 하고 있는데 수평적으로 정보가 이제 유통돼야 되는 시대입니다. 전투원이 보고 싶은 건 본인이 선택해서 보고 물론 사전에 정의는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수평적 정보 공유, 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다르겠지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걸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분야가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발표자분도 얘기하셨던 정책 제도의 혁신, 절차의 혁신 이 파트입니다. 저희가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현재까지는 무기 체계는 통상 10에서 15년
전력 지원 체계는 한 뭐 3년에서 7, 8년 정도가 걸립니다. 어떤 거냐면 사용자, 전투 부대에서 이것을 개발해 줘. 이게 필요해라고 제기를 하면 실제로 그 프로덕트 제품 체계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까지 그 정도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걸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더 좀 강화돼야 된다. 신속 연구개발 사업도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더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타고 있는 뭐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능이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되는데 무선으로 제가 이제 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 폰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해봐야 되고요. 미국이 2020년 말에 획득 제도를 소프트웨어 부분은 바꿔서 애자일하게 만든 앞서 발표자 말씀하셨던 데브옵스, 거기에 이제 미국은 시큐리티를 포함해서 뎁셉옵스라고 이제 그런 제도를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표는 F-35든 일반 소프트웨어든 무기체계든 전력지원 등에 상관없이 가능하면 2주나 4주 이내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 현재 운영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현재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전력 지원 체계 쪽은 이미 2주 이내를 달성한 체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F-35에 아마 일부 블럭이겠지만 한달 6개월 한 달 정도 이내에 업데이트를 했다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요. 계속 그걸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걸 과연 가능하게 하려면 시험 평가에 대한 자동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 군도 시험 평가를 자동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 평가를 자동화해서 전력화까지 그냥 자동으로 해버리는 시스템 절차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전에서 저희가 많이 지금 사례 공유가 되고 있는 GIS 아르타, 이 부분도 실제 원래 GIS 아르타가 한 10년 전에 개발이 이미 되어 있었던 시스템인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통신이 끊기고, 그럼 통신은 스타링크로 연결하고 또 드론,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을 연결하고, 이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작업을 한 달 내에 했다는 게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한 달 내에 그거 저희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개발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가 무기 체계나 육군의 체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사용자 전투원이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체계 요구사항을 빠르게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급한가? 정말 급한 걸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요구사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AI든 최근의 기술 동향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수용하려면 이런 부분의 자동화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KDIU 같은 논의도 되잖아요. 국방혁신당 같은 거. 그게 DIU의 원래 철학은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DOD로, 이게 철학입니다. 그럼 우리는 판교의 기술을 우리 육군으로, 우리 군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교의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육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터줘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미 연방 정부의 OTA나 이런 기타 거래 계약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성화하는 논의를 이후에 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발표자분께서 제안하셨던 휴먼 티밍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대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디지털로 소통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협업 도구를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 육군도 구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를 써서 협업 도구를 통해서 문서도 같이 작성하고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미 국방부 차원은 그 오피스 365를 이제 클라우드상에 쓰고 있는데, 우리 육군만이라도 지금 좀 시작을 해서 육군 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물론 국방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디지털하게 소통하고 디지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필요할 때마다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대면으로 만나고, 이런 이벤트를 하시면 훨씬 더 육군의 협업과 소통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승배 센터장님 굉장히 공감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역시 상배의 생각과 승배의 생각은 좀 통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제이드 C2 체계라든지 GIS 아르타나 아이버스에 대한 얘기해 주신 그 데이터 시스템은 저희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가 내년에 국방 데이터하고 이런 지능형 통합 체계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려고 하는 아이템인데 좀 강조해 주셔가지고 좀 감명 있게 들었고요. 특히 이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제도하고 그 휴먼 티밍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제도 혁신과 관련돼서 지금 3번 말씀하시는데 아직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첫 번째 세션에 그 제목으로 예전에 좀 안 쓰던 제목이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요. 변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국방 개혁 뭐 1.0, 2.0 이렇게 하거나 최근에 국방 혁신 뭐 1, 2, 3, 4.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는 디지털 전환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환 내지는 변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어감상으로는 변혁이 그거보다는 더 센 용어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면에서 뭔가 좀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좀 더 큰 변화, 과감하고 용기 있는 변화 그런 걸 뒷받침하는 어떤 우리 어떤 합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뉘앙스를 좀 담고 싶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아마도 이제 뒤에 두 분께서는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시게 될 테니까 그런 말씀도 좀 부탁드려 보고 혹시라도 나중에 플로우에 계신 분들께서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